홍시의 사열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3년을 연애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헤어지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남자친구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른들이 결혼은 당사자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고 가족과 가족이 하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연애할 때만 해도 남자친구는 항상 제 의견을 잘 따라주었기에 저희는 크게 다툴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상견례 이후부터 균열이 생긴 듯해요. 남자친구가 작은 집 싫다며 취업을 하면서 대출 끼고 전세집을 얻어서 살고 있었어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좋은 집은 아니었고 허름한 단독주택들이 즐비한 동네였죠. 20년 전부터 재개발 얘기가 나올 정도로 허름한 동네였지만 남자친구는 2명이 살아도 될 정도로 넓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집이 워낙 넓어서 신혼집으로 쓰다가 돈부터 부지런히 모아서 이사 나가자고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룸부터는 용다리 사러는 힘들고 이삿짐 업체 부르면 그것도 돈 100만 원 깨지는 건 우습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는 제 의견을 잘 따라주었습니다. 가전은 남자친구가 혼자 살다 보니 오래된 것도 있고 1인 가구용으로 특화되어 있어서 둘이 쓰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싼 고급 가전은 아니어도 2사람이 쓸 수 있는 걸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며칠 동안 틈나는 대로 인터넷에서 사용 후기 찾아보고 하면서 중소기업 제품 중에 가성비 좋은 걸로 리스트를 만들고 있었는데 예비시모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백지에다가 손으로 가전제품 리스트를 쭉 적어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보내셨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바로 전화를 드렸죠. 뭘 보내신 거냐고요. 그랬더니 신혼부부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면서요. 남편이 지불해서 제가 혼수를 해간다고 들으셨다면서 자기가 추렸으니 살 때 참고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느낌은 참고할 리스트가 아니라 꼭 사야 할 리스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집에 와서 리스트를 다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비스포크, 오브제 등등 대기업들의 고가 라인으로만 골라서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둘이 사는 집에 870리터짜리 냉장고가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냉장고는 냉장고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세탁기와 건조기 세트, 스타일러, 김치냉장고 등등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중 최고는 오븐과 에스프레소 머신이었죠. 제가 인사드릴 겸 예비시댁에 몇 번 갔었는데 그 집에도 없는 오븐이랑 에스프레소 머신은 왜 적어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유럽에서 생활하시다가 한국으로 이민 오신 거면 제가 납득이라도 가죠. 심지어 남자친구는 커피도 못 마십니다. 김치도 안 먹고요. 제가 알기로 제빵에 취미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한 인상을 심어준 건 현금 500이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니었기에 남자친구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비시모에게서 혼수 리스트를 받았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요. 그거 자기 엄마가 직접 조사한 거라며 거기서 크게 안 벗어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 남자친구도 리스트를 이미 본 듯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네 집에 이미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데 에어컨은 왜 새로 사야 하며 김치도 안 먹으면서 이렇게 큰 김치냉장고가 필요하냐고요. 냉장고도 우리 둘이 사는데 870리터나 되는 게 왜 필요하고 커피도 못 마시면서 에스프레소 머신이 왜 필요하냐고 하나씩 다 따져 물었습니다.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남자친구의 답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에어컨이랑 김치냉장고는 시댁에 들어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댁 걸 왜 내가 사냐고 했더니 그건 자기도 잘 모르겠다며 자기 엄마랑 통화해보라더군요. 다음 날이 되어서야 예비시모에게 전화드렸습니다. 전해주신 혼수 리스트들 다 봤는데 근데 우리한테 과한 것도 있고 불필요한 게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김치냉장고랑 에어컨에 대해서 얘기했죠. 알면서도 한 번도 우리 집에 필요 없는 건데 왜 리스트에 넣어두셨냐고요.
예비시모는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예물예단을 생략하기로 했어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다면서요. 부담되냐고 물으시면서도 이 정도는 해야 남들 보기에도 구색이 맞고 그런 거라면서 자기들이 지분했으니까 혼수만 하는 건데 무리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한다면서요. 현금도 500으로 줄여줬는데 혼수의 예단 원래 해야 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여기서부터는 제 영역이 아닌 듯 싶어서 대충 알았다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리스트 보내드리면서 이게 도대체 맞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전세가 어떻게 집을 해온 거냐며 대출이자 어차피 같이 갚을 거 아니냐고. 그리고 상견례 때 집, 혼수 간섭 안 하고 예물예단도 생략하기로 해놓고서는 이게 무슨 양아치 짓이냐며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아빠도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거지 같은 전세집 필요 없고 노후에 쓰시려고 전세 돌리고 있던 아파트 해줄 테니까 혼수 채우고 아파트값 10% 현금에다 맞춰오라고 전화라더군요. 다짜고짜 예비시댁에 지르면 큰 싸움 날 듯도 했고 아직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남자친구에게 먼저 얘기했습니다. 전세 아닌 자가로 집 구해올 테니까 혼수랑 아파트값에 10% 현금에다 맞춰서 가져올 수 있겠냐고요. 남자친구는 생각이 없는 건지 못할 건 뭐냐고 당차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걸 다 해결할 거냐고 너 돈 많냐고 했더니 가전은 다 무이자 할부하면 되고 현금에다는 신용대출 땡기면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대출은 네가 혼자 갚을 자신 있냐니까 100%는 아니어도 자기가 대부분 갚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개념이라는 게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예비시모한테 직접 얘기할 거냐고요. 자기는 잘 모르겠으니까 저보고 알아서 하라더군요. 뭘 나 혼자서 알아서 하냐고. 결혼을 내가 너랑 하는 거지 니네 시댁이랑 하는 거냐고.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하냐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간에서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대처도 똑바로 못하는 모습을 보니 신뢰가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예비 시모에게 전화해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나는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그 허름한 전세집에 들어가는 이유도 돈 아껴서 빨리 우리 명의로 된 집 사려고 하는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무리하는 건 아니다 싶다고요. 예물예단도 생략하기로 하셔놓고 뒤로 이렇게 따로 요구하시는 것도 좀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몇 푼이나 된다고 뭐가 곤란하냐며 자기가 뭘 뒤로 요구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생략을 해도 그렇지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기본적인 것마저도 다 생략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남들이 보면 우습게 본다면서요. 도대체 주변에 어떤 분들이 있길래 우습게 본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납득도 안 가고 싸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굴복하고 시집을 갈 만큼 메리트가 있는 집인가? 남자친구가 그만큼 우리 부모님한테 잘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예비시모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럼 남들 볼 때도 떳떳하게 저희 집에서 전세 아닌 자가로 아파트 준비해 갈 테니까 시댁에서 혼수랑 아파트 값이 10% 현금예단으로 준비해 달라고요. 그랬더니 완전 내로남불이 따로 없더라고요. 이제 가족인데 뭘 그렇게 칼같이 따지냐면서요. 그러면서 저보고 치사하다고 그럼 반반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다 떨어져서 파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침없이 질렀어요. 반반도 좋다고 저희 집 작아서 크게 부담 안 될 거라고 24평에 최근 실거래가 7억 5천이었으니까 3억 7천5백 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2초 정도 말이 없으시더니 예비시모가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남남이라고 생각하니 별 타격감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했던 얘기 똑같이 해드렸습니다. 이런 거 칼같이 해야 남들이 우습게 안 보지. 한쪽에서 다 해버리면 남들이 콩가루 집안인 줄 안다고요. 예비시모는 뚜껑이 열렸는지 저한테 협박한답시고 한마디 뱉더라고요.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면서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다시 생각할 필요 없다고요. 그냥 없었던 얘기로 하고 각자 갈 길 가면 될 것 같다고요. 오히려 제가 세게 나가니까 당황한 것 같았어요. 나한테 한몫 뜯으려다가 실패하니까 열받냐고. 그러게 적당히 했어야지 왜 우리 결혼하는데 꼽살이 껴서 깽판 놓냐고 얘기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당신 아들 파혼하는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소리를 막 지르는데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해서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엄마랑 무슨 얘기를 했길래 엄마가 저렇게 열받았냐면서요. 이제 가족인데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하냐면서 제가 손 아래 사람이니까 사과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정보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얘기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우유부단한 태도로 나에게 모든 신뢰를 잃어서 더 이상 연인 관계도 이어가고 싶지 않다고요.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건지 우리 둘이서 어른들 빼고 다시 결혼 준비해보자고 하는데 이미 모아둔 돈도 없고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 다 입증했는데 제가 어떻게 다시 조율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남자친구도 떨궈내고 결국 3년간의 연애와 결혼 준비 등 모든 건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명확해졌습니다. 결혼은 당사자 둘이 아닌 가족과 가족이 합이 맞아야 한다는 것을요. 주변에 결혼 성공하신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번 데이고 나니까 결혼 생각이 싹 사라져버렸네요. 언젠가 다시 결혼을 꿈꿀 만한 좋은 사람과 좋은 시댁이 나타나겠죠? 홍시의 사열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